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해빙 기류와는 대조적으로 여야 관계는 갈수록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가 좀처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요. 오늘 10일이죠.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이 됩니다. 글쎄요, 1년 금방 갔습니다. 나라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3당에서 이제 논평을 내실 것 같지만 오늘 먼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현 대변인께서. 네, 360일 가까운 시간을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특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한 것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단독회담을 가졌고 그 단독회담의 결과물이 판문점 선언으로 이제 전 세계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촛불 민심을 통해서 1,700여만 명이 20여 차례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80% 넘는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대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더욱이 전 세계에서 국민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83% 나온 거 지금 보이는데 90%는 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수치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음으로 달려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그 기대의 부응에 발 맞추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선거 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쭉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1년을 보내왔는지 지켜보셨을 텐데 듣고 싶습니다. 예. 국민을 진짜 문재인 정부 역시 진짜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태동될 때 적폐청산과 협치라고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적폐청산만 하고 협치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청와대 일방 독주,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무시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선동적인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는 일단 평화협상에 끌어낸 거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핵을 개발하던 김정은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 합의 자체가 핵 동결은 과거부터 이야기해오던 이야기고요. 실제적인 어떤 합의 내용 자체도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합의서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합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너무 합의를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형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몇 가지 어떤 잘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현재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것들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가려져 있지, 실제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문제라든지, 원래 일자리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서 자영업자가 지금 몰락하고 있다든지 하는 측면들 보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호재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지적이 되어져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단 1년을 평가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소통의 이미지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좀 다가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많이 연출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물론 이게
이행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평가해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제 단 1년이 지나면서 촛불혁명의 핵심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개헌을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집권을 하면서 방금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고 있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는 측근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캠프 더불어민주당 뭐 측근 보훈 인사 중심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정부 기관 이런데 그런 인사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만기칠람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만 보이고 총리와 장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국정 운영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는 대단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호황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더군다나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그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가고 실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알바를 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1년이 외교 안보나 남북관계 부분에 일정 부분 평가할 측면이 있지만 경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 대표님, 쪽 야당 얘기 어떻게 좀 들으세요? 네, 그 1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1년 안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다음에 6개 지역의 그 GM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급한 불은 꺼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지금 특검이라는 그 드루킹 특검을 해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은 여야가 대치할 일이 있더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문제점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지 합의되지 않는다고 문을 닫고 국회 안에서 천막 노숙 단식하는 것 원치 않는 겁니다. 예전에 야당이 그랬는데 지금 야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야당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추경 편성된 것 단 한 차례도 통과시키지 않은 적 없고요. 협상이 진행 중일 때도 장외투쟁하면서 협상은 진행됐고 국회는 열었습니다.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목전에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또한 있고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저희 이 정치권인데 이 정치권에서 특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얘기했던 경제 문제 잘 풀어야겠죠. 그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김 대표님께서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 자유한국당 이경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동조를 하는 겁니까? 뭐 릴레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계속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는 겁니까? 제가 팩트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그 동조 단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뭐 강제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의원의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 하루 경우에 따라 짧게 이렇게 동조 단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검을 수용해라.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빅딜 좀 협상이 뭐 이루어질까 했더니 뭐 물거품 됐습니다. 한국당은 뭐 끝까지 양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단식 투쟁도 한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결국 출구 전략을 저희들이 이야기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출구 전략은 그 출구는 여당이 무엇을 제시하냐에 달려 있고 여당이 지금처럼 어떤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게 되면 결국은 출구 전략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제가 지금 뭐 예단하기 어렵고 한 가지 뭐 우원식 대표의 그 어떤
그 협상에 관련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과거에 방송법을 통과해야 될 것도 당연히 통과될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을 이렇게 같이 타결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조건을 낸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건의 경우에도 특검은 그 합의한 비중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예. 특검 자체를 지금 야당 3당이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그거 없이는 사실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걸 특검을 받아주고 나면 예. 비준에 대해서는 지금 김수태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뭐 한중일 정상회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보면서 어떤 비준을 할 일도 충분한데 예. 왜 그걸 굳이 지금 와서 그걸 조건을 내세우는지 그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까? 어떤 그 그런 당연히 투쟁의 공감을 하죠. 형식에 대해서는 예. 왜 그러냐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폐청사를 요구하면서 정부 여당이 그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제 진행해 오다가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특검이 관철돼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식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자, 거죠. 바른미래당은 이제 판문점 국회 비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또 특검도 수용해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특검 수용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은 예. 지금 비준을 해야 될 때인지, 그다음에 우선 비준 대상인지, 그다음에 그게 시기가 지금이 때인지, 예.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 국가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비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선언 상황으로 보면 그걸 비준 동의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북미 회담이 지나봐야 어떻게 될 건지 CVID로 될지 PVID가 될지 이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예. 우선 국회 정상화는 시급하다. 예.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 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조건 없이 받아야 된다. 예. 왜냐? 지금 3월 21일 날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형태를 보면 압니다. 계속 이제서 오늘에서 김경수 의원이 그것도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 한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짜맞추기,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루킹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매크로 등 기계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좌표를 찍고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인 그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갖고 못 받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른미래선 오늘까지 시한에서 뭐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후에 무슨 구체적인 행동을 뭐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동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그 행동 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좀 여파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잘 끌어가야 될 그런 상황,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11일인가요? 저기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그 반장 선거인데 여당의 반장 선거 굉장히 협상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새로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두 분이 일단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두 분이 또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은 지난번 그 우원식 원내대표와 경쟁을 했던 후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남다르게 이제 그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노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오랫동안 이제 그 했던 경험이 있고 예.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다선 의원이고 본인의 장점을 또 살려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여야 협상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이제 예. 또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두 분이서 계속 얘기했지만 특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또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특검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 검찰 다 못 믿겠다고 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2017년 6월부터 해서 8차례 걸쳐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이번 것까지 포함하면 8건인데요. 경찰이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거의 상당수는 드루킹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분이 사용했던 핸드폰은 경찰이 압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은 것은 주로 핸드폰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압수된 그 핸드폰에 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하고 USB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경찰이 수사를 할 문제입니다. 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태블릿 PC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19일 날 얘기했고 그 뒤에 3일 뒤에 박성준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TV조선과 충분히 협력해서 자료들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드루킹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지시했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른미래당은 얘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예.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단계, 참고인 단계에 가 있는데 특검을 먼저 꺼내든 것은 정략적이다 다분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몇 가지. 근데 그거 한 말씀 해야 되겠네. 예, 왜냐면 뭐, 예, 바른미래당에 얘기 물어보니까 그러세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왜냐? 김경수 의원이 그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미 자타고 공인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얘기했던 거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드루킹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 의원 문자 중에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가 됐고, 문재인 대표도 아이디를 알고 있을 겁니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억울하고 피해자라 하니 특검을 해서 빨리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었던 거는 바미당에서의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결탁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결탁됐다니 나 그거는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저도 네. 한마디만 자,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아직 확인이 안 된 가지고 사실 기정사실하시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보고요. 방송에 나와서 항상 그런 식인데 발언했는데요. 그리고 왜 김경수 본인은 특검 아니라 그 무엇도 다 받아줬다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여당은 반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형식인데요. 민병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민병도는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정작 여당은 사퇴서를 반려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했다가 또 청와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떠보기식 아니 말고식으로 띄웠다가 나중에 본인 정작 여당이나 청와대는 반대한 이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을 이끌어갈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 뭐 대변인 하시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동열 의원 체포영장 청구됐고 그다음에 홍문정 의원이 체포영장 청구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들어가셔야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되어 있는 도지사, 시장 후보들이 색깔을 빼고 있다. 당명도 안 쓴다. 그다음에 강길부 의원은 홍준표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는 와중에 지금 걷어차고 단식 농성,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마디만 하죠. 예. 특검을 받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방탄국회가 아닌 게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방탄국회를 만든 건 본인들이면서 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실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달기 특검을 받으면 먼저인지 되는 달걀이 거죠. 먼저인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잠깐, 4월 국회 때 왜 안 해갖고 그럼 민병도 처리하지 그것도 처리 않고 말이에요. 자, 잠깐만요. 예. 여야가 한 명, 두 명씩 걸려 있는데 서로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바른미래당도 보호한 의원들 많잖아요. 예. 그렇게 없어요, 얘기하시면 없어. 걱정하지 김광수 의원도 마세요. 보호하셨잖아요. 무슨 소리? 알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용환 부대변인께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내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어떤 그 홍준표 대표 선긋기 그 부분은 명명각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강길부 의원이 했던 부분들은 뭐 자신의 어떤 공천 관련해서 불만 표시 있다. 홍준표 대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석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뭐 약간 이견들은 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기내뿐만 아니라 여러 기내가 같이 뭉쳐진 단체고 실제 그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견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부터 좀 직설화법을 즐겨 쓰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상에 보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과도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어떤 이탈을 오히려 또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앞으로 완화시켜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우리 당 입장에서 예, 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언론의 주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야당 대표도 말 한마디 하는데 제대로 기사 한번 쓰지 않느냐. 거기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그런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쓰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항상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과다한 표현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지 아니하고 좀 직설화법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알겠습니다. 기자님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 손학규 전 고문이 이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 또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영입을 한 건지 어떻습니까? 손학규 고문님은 지금 당내 인사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간 거의 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요. 저희 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역량이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대우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송 고문께서 나선 것이다. 단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개혁 세력이 바로 서야 그러니까 정치가 바뀔 수가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힘을 모아야 되고 그 선두에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있다. 지금 바른미래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지금 자리가 현재 9곳 정도가 소위 말해서 꽂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꼽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그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곳이 한 7군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다 채우실 겁니까? 가능한 모두 다 채우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때 선거 때만 되면 뭐 공천 잡음이 총선이고 지방선거 계속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글쎄 이제 저희가 중랑하고요, 중구 2군데하고 한두 군데가 아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연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공천을 시도당에서 다 하고요. 전략 공천만 이제 중앙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중랑구하고 중구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다 저희 당 소속 그 국회의원인데 유독히 기초단체장에서는 저희가 패배를 한 지역인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제 그 지나친 경쟁 과열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좀 그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분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이제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들이 좀 아무래도 당에게 좀 항의 표시로 했던 거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최선인데 그런 모습을 비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경쟁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을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서울시장의 경우는 4번에 걸쳐서 고사해서 이제 지금 현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지금 송파하고 노원의 보궐선거 지역구가 심심치 않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